저는 지금까지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그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대답이 완전한 진실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들, 눈을 감기 직전의 친구들, 그리고 제 삶에서 먼저 떠나간 수많은 얼굴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흘린 눈물의 이유는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운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곁에 없어서, 집이 작아서, 지위가 낮아서 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용기가 없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언젠가 하리라고 미루다가 끝내 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이 그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성공하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의 끝에서 진짜 소중했던 것들이 이미 뒤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9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입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하나같이 흘렸던 눈물의 이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삶은 아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웃고 있다가 다음 순간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아주 조용히 서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오른 사람들, 많은 재산을 쌓은 사람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마지막 순간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 무언가를 끝내 찾지 못한 사람의 눈빛.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2가지 삶을 동시에 삽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일하고 벌고 소유하고 성취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느끼고 용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삶.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삶에만 온 힘을 쏟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은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한 가지 표현을 자주 씁니다. 바쁜 삶과 충만한 삶은 다르다고. 바쁜 삶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누군가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던 저녁, 오래된 친구의 손을 잡고 느꼈던 온기,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만듭니다. 제가 25살에는 몰랐던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깨달음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자신이 정말 원했던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의 두려움이야말로 어떤 죽음보다도 더 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후회가 눈물이 되기 전에 그 후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가르친 제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이 되던 해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깊은 사랑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없었기에 평생이 아팠다고. 두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룬 것. 시간은 우리가 가진 자원 중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저녁들,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전화 한 통,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했던 날들, 그것들이 쌓여 결국 후회가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결국 영영하지 못한 일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주 찾아뵙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결국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어떤 후회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벗을 곁에 두지 못한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관계들이 하나둘 희미해집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가 사라지고 이사를 하면 이웃이 바뀌고 바쁜 생활 속에서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빈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나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운 삶입니다.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잘 지내고 있느냐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간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는 가꿀 때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림이라니 주변에서 어색하게 볼 것 같아 선뜻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리라고, 은퇴하면 하리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새 60이 되었고 70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붓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그 바람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아쉬움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후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작은 아쉬움들이 모이면 결국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색깔이 됩니다. 네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언젠가로만 미룬 것.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꿈과 바람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형편이 되면 하겠다고, 아이들이 크면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미뤄온 것들이 결국 임종의 순간에 가장 크게 밀려오는 후회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했던 일을 후회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도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꿈은 평생 가슴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로 남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쟁 속에서 배웠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다섯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자신을 억눌렀던 것.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시선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의 평가, 그것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서히 자신이 원하는 모습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번듯한 집이 있어야 하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정작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거울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빌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의 기준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허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를 살아온 것이었다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순수하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하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그 두 가지의 비율이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이 후회는 얼핏 들으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도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냉정하고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탓하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도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만큼은 그토록 인색한 것입니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고 그 나는 충분히 존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산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일찍 알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저와 매우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를 깊이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먼저 손을 내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해할 기회가 영영 사라졌다는 것을, 제가 품고 있던 그 오래된 원망이 결국 저 자신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7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은 채 살아온 것, 용서는 오해받기 쉬운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용서하면 마치 내가 진 것 같다고. 그러나 저는 100년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분노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행복한 순간에도 그 기억이 침범해 옵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지은 감옥에. 임종을 앞둔 노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을 아직도 놓지 못한 분들, 형제에게, 친구에게 혹은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놓아버릴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낭비할 것이 없었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이 결국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삶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8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지 못한 것. 저는 젊은 시절에 나눔이란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가진 다음에, 충분히 성공한 다음에 베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여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눔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사실 주는 사람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나눴을 때였습니다. 제자가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푸는 삶은 소유하는 삶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소유는 내 것을 쌓는 행위지만 나눔은 내가 닿을 수 있는 세상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세상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꼭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기꺼이 내어주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9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 이것이 9가지 후회 중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깊은 후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통과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도 내일 걱정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창문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빛이 변하는 것, 새가 날아가는 것,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저는 그 순간들이 제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거나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현재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충분히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제가 100년이 넘는 삶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9가지 후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5년을 살면서 몸으로 익힌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십시오. 사람들은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분위기가 맞을 때, 상대방이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것들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을 달력에서 지우십시오.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는 날입니다. 달력을 아무리 넘겨봐도 언젠가라는 날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달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날짜를 정하십시오. 막연한 바람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94세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타인의 시선 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삽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동료로 그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냥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침 산책이든 조용한 독서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남의 기대도 사회의 기준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지지 않으면 평생 자신을 모르는 채로 살다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상대방의 반성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러나 그 기준을 고수하는 한 여러분의 평화는 영원히 상대방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내가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이 반성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내 오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눌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한마디 묻는 것, 오랫동안 고마웠는데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 나눔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의 방향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결국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됩니다. 인종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환하게 웃으며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쌓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함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무심코 지나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해져서. 그러나 그 순간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아주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건넨 말 한마디, 오늘 시작한 첫 걸음, 오늘 내려놓은 원망 하나,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어떤 눈물을 흘릴지를 결정합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어제와 같은 색이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조금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른 아침에 할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 저는 젊은 시절에 삶이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것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저는 조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삶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 서두르지 않듯이 삶도 목적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은 때로 굽이치고 때로 잠시 고이기도 하고 때로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강물의 여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9가지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한 것이지만 그 교훈은 언제나 현재를 향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지막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오늘에 쓸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마지막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받아들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주변이 변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것, 이것들은 슬픈 일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진짜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은 싸우되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는 고요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삶에서 가장 깊은 강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한 삶을 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삶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도 실수했고 후회했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흠집 없는 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만이 깊은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이 후회하는 그 순간들도 모두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너무 급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삶의 후반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날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온 무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 삶은 충분히 존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강물처럼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